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시니어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지금부터 화학 10강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물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 고르라 그랬어요. 통나무를 잘게 쪼개면 더 잘 탄다. 이거 잘게 쪼개면 표면적이 더 늘어나지요. 그러니까 더 잘 타는 게 아니라 속도가 더 느려진 게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부채질을 하면 숯불이 더 환하게 타오른다. 부채질하면 산소 공급이 더 많아지니까 반응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음식물을 냉장고에 놓으면 쉽게 상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겠지요. 저온이 해당되면은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이산화 망가니즈를 넣으면 과산화수소가 빨리 분해된다. 이건 속도가 빨리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71번 물질의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경우, 요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림은 수소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건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해당됐나? 예. 여기서 보면 극성 물질이 분자고 이원자 극성 분자이다. 극성 분자 요거 아니죠. 대립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원자 분자이다. 이원자 분자 요거 맞지요? 이온 결합이다. 이거 공유 결합인 거죠. 공유 전자쌍은 4개가 아니라 한 쌍이 해당되는 거고 2개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 좀 설명을 조금 좀 집어넣어 봤는데요. 여기서 보면 수소 원자 반경이 53피코미터 해당되는 거, 피코는 10-12승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반경 헬륨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수소보다 헬륨이 더 원자 반경이 더 작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여기서 그냥 집어넣는데, 요거 지금 이렇게 수소를 할 때 요게 원소 기호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원자 번호라는 거, 그 다음 녹는 점, 그 다음에 수소 원자 이름, 그 다음에 요게 원자 질량이라는 거, 요렇게 나타낸다는 거 알려드렸어요. 그 다음은 수시 탄소로 되는 거죠. 메테인하고 연소를 나타낸 건데 화학 반응식에서 길게 들어가는 것을 물었어요. 여기서 이쪽은 생성 물질이고 이쪽은 반응 물질이고 이쪽은 생성 물질인 거지요. 그러면 생성 물질과 반응 물질이 원자의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 산소 하나 들어갔고 여기 없으니까 여기 O2가 없으니까 여기 O2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다음 여기서 보면 여기 C 하나 있고 수소가 4개인데 여기서 EH니까 여기 4개가 있고 여기 산소 2개가 남았죠. 산소 2개가 여기 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이쪽 산소와 이쪽 산소 O2가 들어가니까 이 O2에서 여기가 O2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량 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하나씩 대비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74번 다음 해당되는 합성의약품이 뭐냐 그랬죠. 이건 몇 번 좀 나왔었더랬어요. 해열 및 진동 효과가 있고 아세틸 살리실리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것이라고. 부작용 줄인 거 뭐예요? 아스피린이죠. 아스피린이에요. 다음은 요것도 또 지난번에서도 나왔었죠. 탄소 나노튜브 구조를 나타낸 건데 옳지 않는 것 물었어요. 나노물질이고 철보다 단단하고 연필심으로 사용해 갖고는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흑연인 거죠. 구성 원소는 탄소이다. 나왔어요. 다음은 고체의 정기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라 그랬죠. 이것도 몇 번 나왔죠. 철과 구리는 부도체이다. 아니죠. 도체예요. 도체. 여기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답이 되겠네요.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고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고, 반도체의 정기적 성질은 도체와 부도체 중간 성질에 해당되는 겁니다. 77번 그림은 산소 분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고 옳은 거를 고르라 그랬지요. 자, 이원자 분자이다. O2가 해당되는 거 이원자 분자지요. 맞아요. 그 다음에 옳은 것만 다 고르라 그랬으니까 공유 전자 결합 화합물이다 그랬는데 이건 화합물이 아니에요. 이 공유전자까지는 공유결합은 맞았는데, 공유결합은 참 비금속 물질들 사이에 이어지는 결합들이 공유결합인 겁니다. 그런데 화합물인데 화합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O2로만 나와 있는 순수 물질인 거죠. 그다음 세 쌍은 공유전은 아니고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한 거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거 옳은 거는 기억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기억입니다.
예, 78번이요. 그림은 몇 가지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일족 원소끼리 옳게 짝지어진 것 그랬어요. 일족 원소가 뭐라 그랬어요?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도는 걸 일족 원소라 그랬어요. 먼저 우선 여기 나와 있는 그거 그림 원자 모형부터 볼게요. 자, 수소가 보면 전자 하나 나왔죠. 헬륨은 전자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리튬은 이 세 개이긴 하지만 최외곽 전자만 따진다 할 때 여기 하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고, 탄소는 최외곽 전자를 따지니까 여기서 4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족 원소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리튬하고 여기 수소하고 해당돼서 답은 여기 해당되겠죠. 나머지는 18족 원소, 요거는 14족 원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설명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보면 역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외곽 전자 하나씩 있는 거. 그래서 답은 요거 해당되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수소를 보면 여기 1이라고 써놨는데 수소 원자가 첫 번째 나오는 거 수회립의 분탄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양성자가 하나인 거고 첫 번째 원자 번호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소 질량 1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수소 질량 1이 뭐를 기준으로 했냐면 탄소가 지금 12에 질량이 12에 해당되는 거고 여섯 번째에 나오는 건데 이게 14족 원소거든요. 이 14족 원소 탄소를 기준으로 12를 했었을 때 상대적인 질량이 수소 1에 해당된다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헬륨 같은 건 두 번째 원소인 거고 질량이 4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끓는 점이 이렇게 들어가네. 여기 좀 끓는 점, 녹는 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끓는 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늘 요때 끓으니까 상온에서는 기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요 리튬 같은 경우는 요 녹는 점을 집어넣는데 녹는 점이 180.5도니까 그때 될 때까지는 늘 고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온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요거를 상온이라 그러는 거니까 우리 상온에서 리튬은 고체로 발견되는 금속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녹는 점이 약 3675도씨 정도 된다 그러는 거니까 3600도씨 이상 높은 온도가 되어야 얘가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당연히 고체 상태로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 유형으로 있는 게 뭐가 나오죠? 석탄 탄소로 돼 있고, 그 다음 흑연이나 다이아몬드가 탄소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조사된 거는 이제 일족 원소를 할 때 외울 때 수리나카 루세프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알려드린 건 아니었었지만 저희 공부 때는 그렇게 외웠었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몇 가지 우리가 20개 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요렇게 들어가고 루비늄, 세슘, 프란슘이 일족 원소에 들어간다라는 거를 더 집어넣었는데 주기율표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밑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고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주기율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이게 이제 1족이 여기가 1족 원소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 2족, 3족, 4족 뭐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이제 13족, 14족 이렇게 15족, 18족까지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18족은 최외곽 전자가 288 해갖고 두 개로 안정되고, 그 다음에는 궤도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서 네온의 맨 마지막 최외곽이 8개가 해당돼서 전체적으로 안쪽까지 10개가 해당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288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같은 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양성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 2개, 여기 중성자 2개 해서 궤도가 하나 돌아서 헬륨 같으면 이쪽에 전자 하나, 이쪽에 전자 하나 해서 2개가 돌아간다. 궤도 하나였잖아요. 수소 같으면 양성자 하나에다가 주위에 전자가 하나가 돌아가는 궤도 하나였었잖아요. 그 궤도 요거를 이게 하는 거지만 수소보다는 헬륨이 조금 더 작아요. 일반적으로 작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리튬, 베릴륨 이쪽에 다 궤도가 2개짜리인데 저쪽 리튬보다는 네온 쪽이 더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쪽 이쪽으로 갈수록 더 작다라는 거. 그러면서 더 전자가 하나 더 생기면 다시 궤도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서 좀 더 궤도가 더 커지는 거고. 그래서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궤도가 더 작고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또 궤도가 더 커지면서 반경이 더 커진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고, 아까 요거를 이제 설명으로 그냥 쉽게 시각적으로 놔두게 요렇게 그렸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예.
예, 이렇게 들어가고 요거 주기율표 전체 들어가는 거고 주기율표는 118개까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궤도가 하나씩 더 생김에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얘네들 안정되어 있었다라는 거, 18쪽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물질이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분자량이 10,000 이상으로 매우 크고, 이거는 많이 나왔었죠. 뭡니까? 이거 고분자에 해당되는 거죠. 이건 자꾸 나와서 저 반복 설명은 안 할게요. 의약품 효능으로 옳지 않는 거 고르라 그랬어요. 해열제, 체온을 높여줍니까? 낮춰주지요. 체온을 낮춰주는 게 해열제지요. 그러니까 요거는 옳지 않은 거 벌써 답이 나왔네. 1번에 진통제, 몸 통증 느끼게 해주, 통증을 느끼게 해줍니까? 몸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제산제, 과다하게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는 거고, 항생제는 몸속 세균 증식을 억제하는 거고요. 예, 저거 답은 나왔죠. 1번에서. 예, 요거는 반복된 거고요. 다음 중 화석연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죠?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연소할 때 산소기체가 주로 발생한다. 산소기체를 필요로 하지, 발생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죠. 산소기체를 필요로 해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예. 생물체의 유해가 땅속에서 묻혀서 생산된다. 맞지요? 그 다음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대표적인 화석연료이다. 맞는 거죠. 연소할 때 산소 기체를 필요로 해서 산소를 태워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틀린 거죠. 다음 쪽 화석연료의 요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다음 중 설명에 해당되는 재생에너지가 뭐냐 그랬어요. 고구마, 사탕수수 등 유기물을 이용해서 만든 연료부터 에너지를 얻는다 그랬죠. 그다음 대규모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서 농작물의 가격이 상승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농작물을 이용해서 하는 재생에너지가 뭐죠? 바이오에너지입니다. 여기 바이오에너지 뭐 옥수수 같은 거 해당되는 거죠. 대표적인 거로. 83번 화학 반응 속도를 증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어요. 화학 반응 속도 좀 나왔었죠. 정촉매 첨가한다. 이거 맞지요? 그 다음에 반응 농도를 감소시킨다? 아니죠. 반응 농도를 증가시켜야지만 속도는 증가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위 시간을 반응 입자의 충돌 횟수를 감소시킨다. 이거면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해당되는 거는 1번에 해당되겠죠. 그림 가하고 나는 각각 수소하고 물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건데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그랬어요. 자, 가에서 공유전자쌍이 요거죠. 요게 한 쌍인 거죠. 한 쌍인 거고 두 개가 해당되는 거. 한 쌍 해당되는 거고 쌍은 두 개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는 공유 결합을 한다 그랬어요. 나에서 산소 원자하고 수소 원자 여기서 공유 결합을 하죠. 두 개가 한 쌍이 돼서 두 쌍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 다음 공유 전자쌍 수는 가보다 나가 더 많다. 이거는 저쪽은 가는 한 쌍이었고 나는 두 쌍이니까. 그쵸?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니은과 디귿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해당되는 거겠네요. 요거 예 맞았어요. 그 다음은 수소하고 수소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또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반응물 종류는 두 가지. 반응 종류는 수소하고 산소 두 가지 맞지요? 그 다음에 기억의 값은 2를 하게 되면 이 수소가 4개가 되는 거고 여기 들어가서 H2O서 요렇게 분자가 요렇게 해당되는 거니까 요 맞는 거지요? 요 맞지요? 그다음 반응 전과 후의 산소 원자 기수는 같다. 그래서 2개 여기서도 2개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럼 다 맞는 거니까 4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86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이 뭐냐 그랬어요.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탈수 축합 중합 반응으로 만들어진다.
아미노산이 단위체의 단백질에 해당된다고. 이건 아까도 나왔었던 거를 조금 변이해서 다시 나온 거지요. 그 다음에 추가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지금 몇 번씩 나왔었던 거라 이거 언급을 드립니다. 87번 사례 중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거. 파력 에너지, 여기 파력 에너지, 파도 암령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도 운동을 이용하여서 얘기하는 게 파력 에너지를 이용한 거고, 태양열 이용해서 난방, 이건 태양전지에 해당되는 거고, 경유전자 이거는 화석열인 거고, 지구 내부열로 데워진 지하수 요거는 지열을 이용해서 얘기한 거지요. 뭐에 해당되는 건지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8번 다음은 식물의 과합성 과정을 나타낸 건데 기억에 해당되는 거. 이게 지금 생물에서도 요거는 같이 많이 언급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보면 조금 깨져서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섞여서 연록체에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갖고 포도당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여기 O2 산소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 C, 6C, C 이게 C, 6, H, 12, O, 6거든요. 그러니까 6C 요거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H10이라고 해서 여기 요게 H12, H 여기 요 산소 6개, H 12개 해당되는 거죠. 12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O 6개가 여기 앞에서 여기 O 6개 여기서 요렇게 상쇄된다 그럴 것 같으면 여기 O 그러니까 산소 분자가 그대로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 O2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과 후의 원자 개수를 이렇게 체크해보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조금 더 알아봐서 식물이 태양빛을 이용해서 물을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수소를 이산화탄소하고 합성해서 영양분인 포도당을 만든다고 그랬죠. 이런 합성 과정을 본떠서 태양빛을 쪼여서 물을 분해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든 반도체가 인공나무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수소를 가지고 지금 청정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유니스트 여기 이재수 교수님이 태양광 전환을 효율이 원래 8%까지 요번에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10%까지만 올려가면 우리가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선도해갖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는 대부분 천연가스, 메탄 형태로 나오고 또 그 우주 물질에서 수소가 75%를 차지하니까 가장 많은 수소를 이용해서 넘어간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고 청정에너지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온 건데요. 수소가 메탄을 고온고압에서 700 내지 1100도 정도 수증기로 분해를 해서 이렇게 하면 나온다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의 전기 분해에다가 화력이나 원자력을 집어넣는다면 그거는 청정에너지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CO2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얻은 전기를 그 태양광 발전에서 얻은 전기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얻는 시스템을 여기 유니스트 연구진에서 지금 구상 중이라고. 그래서 8%까지 요번에 이렇게 그러니까 끌어올렸다 그래요. 그래서 목표율 상용화 하려면 10%까지 효율을 올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탄과 그 자연에 존재하는 그 수소가 물에서도 수소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메탄에서도 수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메탄을 이게 아까 여기서 물에서 이렇게 전기 분해를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CO하고 3H 그러니까 이거 수소가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서 인공적으로 수소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메탄에서 잘 이용하면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소를 이용하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소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면 원자번호 1번 기호가 1이고 질량은 1로 잡아 놓는다 그랬고 전체 우주 전체의 75% 정도를 차지한다. 질량비로 따졌을 때 제일 많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우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기권에서 제일 많은 그 부피를 그러니까 제일 많이 있는 것은 당연히 질소죠.
여기 질소는 우리 대기권, 우리 지구 대기권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주 전체에서 많이 있는 게 뭐냐? 그때가 수소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 어디에서 많은 거를 그러니까 어디에서 많은 것을 갖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주에서는 수소가 75%인 거고, 우리 대기권, 우리 지구상 공기 중에서는 질소가 제일 75%를 많은 거예요. 그거 해당되는 거, 80% 정도 해당된다, 참. 그 다음에 물이 만드는 원소 중에 하나고, 유기화합물을 모두 수소로 냈고, 태양은 수소가 연료로 사용돼서 핵융합을 하여서 에너지를 내는 건데, 여기서 생명체가 사는데 수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합성가스를 만들어서 수소를 낸다면 그것 갖고 우리가 수소 에너지를 쓴다면 우리가 청정에너지가 아니겠냐 해서 수소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온실기체가 뭐냐 그랬어요.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산화되어서 생성되는 기체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인해서 지구가 대기로 배출되는 양이 증가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거 기체 뭡니까? CO2죠. 여기 탄소가 산화돼서 산소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들어가는 게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고요. 요 마지막 학교 정의는 10번째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잘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한 번만 해보고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 수소, H 헬륨, L 아이든, B 베릴륨, B 분소, C 탄소, N 질소, O 산소, F 불소, N이 네온, N 나트륨, 소듐, Mg 마그네슘. AL 알루미늄, 쌀기소, P인 S왕, CL 염소, AI 아르곤, K 칼륨, C 칼슘, 수에리 배붕 탄에노 블레나마 알규피스 염화각을 다 해봤다. 요거가 첫 글자 떼서 좀 반복을 요거만 해놓고, 이게 수가 수소고 H가 해가 헬륨이고 요런 정도만 좀 해서 요 순서를 외우시면 아까 주기율표하고 같이 들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10번을 다 반복을 했는데요. 다 암기하셨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강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